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초등 담임 교사의 소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며 초등교사로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학습 측면과 생활 측면으로 나누어 3가지씩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2023년을 보내며 제가 초등 5학년 담임교사로 느낀 소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학습 측면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학습 격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실 학습 격차는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연속 초5 담임을 했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잘합니다. 초5는 특히 수학과 한국사에서 아이들이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수학의 경우 잘하는 아이들은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를 꼼꼼하게 잘 풉니다.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들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 문제를 빨리 풀고 다소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지금 학년은 5학년이지만 기초학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학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4학년, 3학년 수준의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심화학습과 보충학습 등 개별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25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수준별 교육을 시키는데 한계가 따릅니다. 물론 기초 튼튼 보충 교육이나 지난 학년의 문제 등을 뽑아주며 최대한 학습 부진 아이들을 지도하려 노력하지만 아이 자신이 공부에 의욕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사 역시 잘하는 아이들은 고조선부터 현대의 주요 사건과 내용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조선을 세운 사람이 단군 왕검인지 궁예인지 이성계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째,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문해력 이야기는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재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으며 단어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교과서에는 아이들이 학년 수준보다 어려운 단어는 그 뜻을 교과서에 작은 글씨로 소개합니다. 그런 단어 이외에 기본적인 단어도 아이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일이 예전보다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국어, 사회, 과학 등의 주지교과 단원평가를 보면 꼭 몇 명의 아이들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수록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영상에 익숙해지고 그에 비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도 부족하고 글을 쓸 일이 적다 보니 글씨체도 엉망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교사의 노력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독서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책 읽는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책보다는 스마트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며 온라인 수업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읽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의외로 또박또박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웅얼웅얼 읽거나 말끝을 흐립니다. 초5 아이들인데 교과서를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자꾸 틀립니다. 한글은 알고 있지만 읽기 유창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자세 역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허리를 세우며 바른 자세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엎드리거나 한쪽 턱을 괴는 등 잘못된 자세로 책을 읽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소리 내서 책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하거나 독서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제 생활 측면입니다. 첫째, 코로나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온라인 수업과 마스크 착용 등이 지속되었고 2023년에는 다소 진정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난 1년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 교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야외 현장 체험학습을 가거나 심지어 급식을 먹을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건강에 대해 신경 쓰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여 마스크를 벗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연히 올해에도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고 말합니다. 작년 특히 독감과 비염 환자가 많았습니다. 뉴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최근 3년간 호흡기 바이러스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독감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학교에서 급식 후 양치질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둘째, 고학년 여자아이들이 복잡한 친구 관계입니다. 고학년 여자아이들은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무리를 짓습니다. 아침 등교할 때 시간을 맞춰서 함께 오는 건 물론 쉬는 시간 같이 놀고 화장실에도 함께 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한 무리의 아이가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한 친한 무리 사이에서도 사소한 말다툼이나 오해,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인데 절교를 선언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의 친구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갈등 역시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셋째,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흔히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자기 표현에 능하고 매사 자신감이 넘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매사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아침 학교에 등교하면 아침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2줄 이상 쓰기를 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도록 합니다. 과연 아침 활동 시간 아이들이 알아서 독서를 할까요? 아닙니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국어 시간 글쓰기를 하면 항상 물어봅니다. 몇 줄 써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미술 시간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에는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20분이면 다 했다고 말합니다. 대충 성의 없이 끝내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음악 시간 리코더, 단소 연주를 시켜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를 시키고 부족한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마 학교와 가정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이 시켜야 움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영향이라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겨울방학 때 학습과 생활 측면에서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담임교사의 소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먼저 학습 측면에서는 첫째, 아이들이 학습 격차를 재확인했습니다. 둘째,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책 읽는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측면에서는 첫째, 코로나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학년 여자아이들이 복잡한 친구 관계입니다. 마지막 셋째,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24년에는 작년보다 학습과 생활 측면에서 조금 더 발전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어떤 점을 도와줘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